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재판 내용을 지금 기다리다가 방금 검찰이 1년 15년 그리고 벌금 10억 그리고 추징금 3억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오늘 신준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이렇게 지금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지금 현재 태극 FM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윤 두 가지 꼭 해야, 못하면 비참한 말로. 첫 번째 5.18 수정, 두 번째 4.10 부정수사, 이런 지금 현재 썸네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18 수정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4.10 빼박 부정수사, 빼박 부정선거 수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18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저 태국 FM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요점만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18에 관한 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유공자를 공개를 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가산점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18일 날 대구시장을 하는 홍준표 대표가 5.18 그 광장에 가가지고 막 현수막에 그렇게 써져 있던가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유공자면은 나라에 유공을 세운 거기 때문에 왜 그 유공 세운 사람의 명단을 공개를 안 하느냐, 공개를 해야 될 거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은 5.18 유공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볼 적에 5점, 10점 가산점을 부여한 게, 유공자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까지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5점, 10점 가산점을 주면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경재 대표도 그러니까 광주 5.18 민주화 그 운동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런 유공자들을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건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훈부로 와가지고, 그 김경재 대표는 우리나라의 이름이 있는 대표들을 각 부분에서 뽑아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이 저 사람이 그때 당시 유공을 세웠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다가 쓸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5.18의 희생자도 있지만은 우리 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 이분들은 지금 현재 아주 나쁜 이미지로 지금 현재 국가의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있죠. 이분들도 자기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진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6월 28일 날 오늘이 6월 7일이니까 한 11일 21일 정도 있으면은 5.18 그 조사했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유공자 문제 그리고 가산점 문제 이런 것을 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5.18 유공자 단체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그 5.18 대표가 얘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5.18을 헌법에 넣으면은 5.16도 헌법에 같이 넣자. 이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난색을 피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18의 유공자 문제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볼 적에 5점, 10점 가산점 주는 거. 시청자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량진에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5점, 10점을 주면 그러면은 6.25 유공자, 그 베트남 유공자, 월남 유공자도 있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그 공무원 시험 볼 적에 5점, 10점 가산점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광주 5.18 유공자만 가산점을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아주 불공정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2020년 4월 15일 여기 부정선거도 있었지만은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도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근데 왜 침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태극 FM은 많은 이 나라 지도자급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함구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말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 특혜 채용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서버를 빌려서 썼다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 7월 19일서부터서 9월 22일까지 국정원하고 선관위하고 부산에 있는 인터넷진흥원하고 세 군데에서 선관위 그 전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2023년 10월 10일 오후 2시에 국정원의 3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뭔가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체가 인정한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블랙 해커가 아니고 화이트 해커, 세 단체가 인정한 화이트 해커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 봤습니다. 선관위 서버가 뚫렸습니다. 일단 선관위 서버가 뚫렸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서버가 뚫렸고, 두 번째는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고 3차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은 투표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그리고 투표를 100명이 했는데 150명이 했다고 이렇게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 세 번째는 그 투표지를 전산해서 얼마든지 인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 선거관리관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인쇄를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이가 처음에 그 2월 7일 날 관훈 클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플로어에 있는 세 번째 질문을 한 분이 그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 같으면 찍겠는데요 하면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선관에서 그거를 듣지 않고 선관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 그리고 지금 인쇄 부정했던 게 고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투표 용지가 다릅니다. 다른 데서 두 군데서 인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되고 전자개표기도 없애야 됩니다. 그러고서 대만에서 한 것처럼 당일 투표해서 투표한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그리고 발을정자로 하나하나 써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만이 참된 선거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저 태국 FM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4.10 빼박 부정선거를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절절 매는가? 이유가 뭐냐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방송도 들어보고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체적 부정선거, 즉 빼박 부정선거 대응 전략 한 10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의 방송을 들어보면은 정광훈 목사는 순교하는 마음의 자세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경재 대표가 정광훈 목사의 윤석열을 지지하다가 또 그 부정선거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 오락가락 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7개 그 혁명 공약 비슷하게 그 7개 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46만이 봤던 그 어제 그 정광훈 목사 행사 내용이 유튜브에서 가이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이 삭제가 됐다고 그럽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그 이명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격의 변호사들이 이제 그 분석하는 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의 분노에 의해서 불타 아마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좌파들처럼 이렇게 그 테러나 좌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덕목의 자세를 갖고 하자. 쉽게 말하면은 인도의 간디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계속 이것을 이길 때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근호 대표라고, 오근호 대표는 클린 선거 시민행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윤석열과 더불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그 부정에 관한 것 소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유소 운동을 하고 있죠. 주유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찾기 유권자 소송, 주권 찾기 유권자 소송, 주유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대한 국민 모임에,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세력연합의 중심을 하고 계시는 노재성 대표님 같은 분은 윤석열이에게 지금은 우리가 그 차버리는 것보다는 압박을 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태국 FM은 윤석열이가 선관위 덫에 걸린 것 아니냐, 선관위 덫에 걸려서 묵계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에 그 중국의 히말라야 그 산하고 중국하고 경계 그 봉우리, 그 중국 쪽에 있는 산에 가서 문재인이
윤석열이 양정철이가 세 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공명청의 대표 같은 이는 양정철이가 문재인한테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친구들은 좀 쓸만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태극 FM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덫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어떤 묵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는 4.10 부정수고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해서 대통령실 앞에, 그러니까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 지하철 6호선 한강직역에 2번 출구로 나면 한 150m 정도 오면은 누토교 뒤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걸 마인드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그 여사님이 이제 그 저기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보냐면은 퀀텀 점프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물이 끓을 적에 99도 있다가 100도가 되면은 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퀀텀 점프의 형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회고록을, 그 김영삼 전두환의 회고록을 버렸다고 그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MBC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이정훈 대표, 전 동아일보 대표거든요. 이분의 이제 얘기를 아주 그 주의 깊게 저 태극 FM은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바로 이재명이를 만나지 않고 부정선거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세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매일 데모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예봉을 꺾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들어주고, 일단 예봉을 꺾고 기선 제압을 해가지고 중국의 그 36개 그 방법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정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예봉과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해주고, 일단 잠재우고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간다. 쉽게 말하면은 저 좌불 폭세들이 마음 놓고 지금 뭐 그냥 뭐 누구 무서워한 것 없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획책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사를 나오신 김피터 대표라고 하는 분은 아마 그 윤석열 뒤에 어떤 그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강북로의 그 정병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심도 있게 좀 물었더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오전에 제 친구하고 한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정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거기에 이 공감을 좀 표시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로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그러면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여론들이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리면은, 그렇잖아도 이번에 무슨 그 최상병 사건, 그 박정훈 대령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아닌 거를 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거짓말 하면서 만듭니다.
내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그러니까 벌금은 2억 5천만 원, 10억을 했고 추징금을 3억을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9년 6개월 판결을 하고 1심에서 벌금은 2억 5천만 원 이렇게 냈다고 그럽니다. 방송이 끝나면은 더 이제 자세히 기사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저 태극 FM이 10분의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의 얘기에 비중을 두시렵니까? 예. 그러니까 이종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예봉을 꺾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만나주고 일단 저희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오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한 건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종훈 대표의 내용을 듣고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국민들이 엄청 나서야 된다.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친구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4.10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5.18을 정리를 못하면은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집회하면은 지금 화요일 날은 최진식 대표가 대장동 버스를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는 못 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못 갔습니다만은 저지난 주에는 갔었거든요. 3바퀴를 돕니다. 법원 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곳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참석을 해서 그 분위기를 한껏 돋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도 더더욱 그 용기와 힘을 얻고 더더욱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가지를 해야 됩니다. 2가지를 못하면은 윤 2가지 꼭 해야, 못하면 비참한 말로 5.18 수정 그리고 4.10 부정선거 철저 수사,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수사를 해서 잘못되면은 3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윤 2가지 꼭 해야, 못하면 비참한 말로, 첫 번째 5.18 수정, 두 번째 4.10 부정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